네, 오늘은 또 트럼프 얘기를 해볼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얘기를 해볼 건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의상에 대해서 댓글에서 찜질방 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혀 PPL은 아니지만 브론슨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나름 이게 제가 알기로는 패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브랜드고요. 선물을 받은 옷인데 제가 입으니까 뭐 다 찜질방 옷 같나 봐요. 어쨌든 오늘 썸네일은 이게 낯이 익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지무비라고 영화 유튜버죠. 이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 썸네일이 바로 나와 버려가지고, 지무비를 제가 베낀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직접 만들어준 썸네일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트럼프가 저는 관세에 정말 진심일까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씩 실마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트럼프는 유세 내내에도 그랬고 자신의 일기 시절 성과로 관세 조치를 잘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그런 관세 정책이 계속 강하게 특히나 중국을 향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고, 기본적인 관세의 방향은 뭐냐면 일단 보편적 관세라고 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광역기로 10% 관세를 다 때리겠다, 아니면 뭐 20%도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품에 대해 10에서 20% 관세 때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60%를 때리겠다. 그래서 이런 게 일단 엄청 큰 이슈인데, 트럼프의 행동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게, 이번에 라이트 하이저라는 분에게 USTR이라고 미국 무역 대표부의 대표 자리를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관세 관련된 정책들을 주로 만들어 왔던 사람이거든요. 이번 2기에서도 이렇게 이분에게 대표를 제안했다라는 것 자체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더욱더 강력하게 돌아올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생각을 알아야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마침 이분이 책을 썼어요.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농구 천재님이라는 블로거이자 기관 투자자기도 하시죠. 어쨌든 이분께서 리뷰를 써서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이라는 책에 후기를 쓰셔서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다른 대통령들과 달랐던 것은 트럼프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던 것이 무역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이건도 그렇고 뭐 부시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무역 문제가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는데, 트럼프에게 국제 무역 문제는 그의 사고를 지배하는 핵심 우선순위다. 그래서 처음에만 해도 이렇게 행동하는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관세 관련해서 협상을 할 때 되게 안일하게 협상에 임했다고 해요. 근데 계속 얘기를 나눠보니까 트럼프가 완전히 무대포인 거지. 그리고 관세 부과를 진짜로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점차 협상 테이블에서 진지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근데 이런 관세 싸움에서 항상 미국이, 이런 관세를 둔 싸움에서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을 이만큼이나 하고 중국 입장에 수출은 요만큼밖에 안 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서로 때린다고 해도 사실 뭐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관세는 간단하고 유연한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과하는 것도 간단하고 구조도 잘 정립되어 있고 집행도 쉽고 일반적으로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를 통해서 미국 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2기도 많은 감세를 할 것 같은데, 대부분 소득세나 아니면 법인세 이런 거를 더 감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감세 때문에 생긴 구멍을 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관세로 메우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블로그를 인용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결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미국에게 물건을 팔아먹는 애들은 절대 악이고, 그런 악한 친구들이 이제 수출을 많이 한 그런 무역 상대국들이 그 돈으로 미국의 주식, 채권,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이런 외국인 소유자들이 해당 자산의 미래 수익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 뭐 쉽게 말해서 중국이나 일본, 한국 같이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국가들이 수출 많이 해놓고 그 수출한 돈으로 달러를 벌어들이고, 그 달러 벌어들인 걸로 다시 서학개미처럼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해당 자산의 수익을
영원히 누리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역 적자도 미국 입장에서는 의미인데 외국인들이 또 미국의 주식을 소유해서 미래 수익을 영원히 누리는 것도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도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와, 야 이거 이래도 되나?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 달러 강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그 달러 투자를 하게 어렵게 만들어서 달러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서 달러의 약세를 이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무역 관련해서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시진핑도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축하 전화를 했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트럼프에게 했냐면 역사는 우리에게 중미가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벌써 시진핑이 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가 대선 전에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정말 아주 미쳤는데 시진핑도 내가 미쳤다는 걸 알고 있다. 중국이 만약에 대만 침공하면 관세 200% 때릴 거다. 이렇게 우리 협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세계 각국은 내가 미친놈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되나? 어쨌든 그래서 관세 200%로 협박하면 중국이 대만 갖고 이제 더 이상 뭔가 안 할 거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일기를 경험해 봐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근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이런 트럼프에 대응해서 부양책 발표를 했습니다. 이 규모도 한국 돈으로 2천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트럼프에 대비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시장 자체의 반응은 차갑긴 했어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좀 더 큰 규모로 대응했다라는 거는 트럼프를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겠죠. 왜냐면은 여러 경제학자들이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60% 때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중국의 성장률이 2%포인트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 패키지를 더 쓴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블룸버그에서는 시진핑은 트럼프에 더 잘 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쓰기는 했습니다. 여기 기사를 조금 보면은 어쨌든 시진핑은 한번 트럼프를 경험을 해봤다는 거죠. 어쨌든 느낌 아니까 한다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도 트럼프와 협상할 만한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국이 사실 미국 농산물 수입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 관세 때릴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 와중에 사실 그리고 또 중국이 약간 협박을 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는 핵심 원자재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미국으로 수출 안 할 거다. 그런 협박을 할 수는 있다라고 하죠. 참고로 그 핵심 원자재가 뭐냐면 칩 제조, 통신 장비 및 방위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 수출 안 할 거다라고 하면 미국도 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협상 카드가 있다라는 거고요. 저도 중국이 강대강으로 나오기보다는 협상을 하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도 행동을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든지 협상을 하고 뭔가 더 준다라고 하면 수긍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국도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히나 중국의 상황이 과거보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트럼프 1기 때 중국이랑 현재 중국을 비교해 보면 현재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도 있고 부동산 문제도 터졌고 그래서 이제 계속 경제 부양을 하고 있고 그거에 어떻게 보면 메인에 있는 게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인데 이거가 중국, 미국한테 막힐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뭔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은 뭔가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물론 트럼프가 얼마나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따라 많은 게 달려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뭐 다만 개인적으로 중국이 참 만만치 않겠다. 그러니까 이미 바이든 때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수출 금지 이런 규제 같은 걸로 중국을 많이 좀 곤란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대놓고 더 관세까지 때리려고 하니까 중국이 점점 곤란한 길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중국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꼽아보라면 중국 입장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사실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의 충격이
트럼프 1기 때와는 확연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시장도 이미 어느 정도 그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이걸 너무 충격으로는 안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뭐 제가 중국 얘기를 했지만 중국은 뭐 어차피 지가 알아서 사는 거고 사실 한국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 지난번 자료에서도 제가 갖고 온 건데 미국의 10대 적자국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엄청나게 곤란하게 만들 가능성 높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저렇게 미국에 수출을 못하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원쿠션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게 있는데 이 원쿠션으로 수출하는 게 타격을 받고 그리고 그냥 직접 수출하는 것도 있으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더블로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율촌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트럼프의 통상정책 발표 당시에 한국의 위에는 SK하이닉스, 아래는 삼성전자의 주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재미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굳이 제가 저까지 나서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이 들고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것들은 이런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관세 관련돼서는 이런 세 가지를 요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냥 관세 얻어 맞을래? 아니면 얌전히 미국에 공장을 지을래? 이런 옵션도 있겠죠. 아니면 미국의 물건을 좀 많이 사줄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가 이런 압박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그 미국의 원유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한국에서도 수입을 하면서 대미 무역 흑자 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래서 3번의 옵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좀 딜을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레드 웨이브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하원의 대통령을 다 먹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율도 강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투자자다 보니까 뭐 아까 한국 수출 기업들 많이 힘들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요 세 가지에서도 분명히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했습니다. 1번 관련돼서는 관세를 얻어맞는 기업과 경쟁하는 미국의 내수 기업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뭐 2번은 공장을 지으니까 공장을 짓는 것과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회사일 거고, 뭐 3번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 수출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산업들에는 투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 자료들은 주로 KPMG 삼정, 율촌 그리고 농구천재님 블로그에서 참고했고, 제가 나머지는 배포를 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고정 댓글에, 그리고 또 볼만한 기사들이 또 몇 개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고정 댓글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